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섯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밭이라는 의미의 전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밭이라는 의미의 전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다시라는 의미의 신자, 밭이라는 자기 자신의 전자, 논이라는 답자, 남자라는 의미의 남자, 생략하다라는 의미의 략자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한자는 바로 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는 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납신 그러면은 쇠붙이 중에 그 비철금속 중 납이 있죠. 그 납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두 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의미로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라는 의미의 신이다. 납이라는 의미는 참 말은 지금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다라는 뜻으로 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은 두 번 얘기하다라는 의미의 신, 두 번이라는 의미의 신이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그러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일어났었던 일을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즉 두 번째 얘기하는 책을 얘기합니다. 신청하다 하면 자기 의사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다 라는 뜻입니다. 신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청, 물론 이제 현대사회는 관청뿐만이 아니고 기업이나 단체에도 신고를 받죠. 이 관청에 어떠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추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론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난 외로 쓰는 글을 얘기합니다. 주로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 뒤에 붙이는 글을 얘기합니다. 신신당부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재차 부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그 정부 기관에 어떤 사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가입 신청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신청서는 이 가입이라는 것은 꼭 가입뿐만이 아니고 다른 무슨 신청서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신청서라고 하는 것은 신청하다 할 때의 그 신청처럼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지원을 하는 건데 회원에 내가 가입하겠다라는 신청서를 우리가 가입 신청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신고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신고하다 할 때 그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관공서나 이런 데 신고하는 양식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혼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빙으로 혼인을 신고하는 것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 신고가 옛날에는 관청과 관련돼서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관청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에도 신고할 일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고에 들어간다. 신립은 우리가 신립이라고 읽죠. 신립은 임진왜란 때 장군이죠. 의병장 중에 하나인 장군인데 여기서 이제 신립을 들고 온 것은 사람의 성씨의 신자 중에서 요 납신자를 쓰는 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신립장군을 모셔왔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약자는 같을 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같을 약보다는 실제는 어리다 또는 양이 얼마 되지 않다 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이 약자는 상황에 따라서 야자로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로 약자는 어리거나 양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약자는 흔히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로 보는 단어도 몇 개에 불과하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초두밋은 4획으로 갈 수 있죠. 그럼 이제 9획이 되겠죠. 전체가.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이 아주 적은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를 뜻한다고 볼 때 10,000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말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일어나면 그런 뜻입니다.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양,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아주 적은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약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이 보다는 뜻이고 화가 불이란 뜻이죠. 밤에 횃불을 보듯이 확실하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다 라는 뜻이고, 태연자야악은 요건 스스로 그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태연은 아주 자연스러워서 이거는 어떤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야심경은 불교의 한 경전이죠. 요게 야자로 읽힌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제자가 되겠는데요. 모두라는 의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all 또는 every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자도 사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있어요.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제자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론 이제 사례는 10가지를 들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한자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소개한 글자가 제자로는 거의 다 나온 상태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제자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두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포함된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는 데이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지금 막연합니다.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보다는 스페시피케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각종 부속 및 그 사양 그리고 그 규격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재원은 특히 이제 정밀기계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쓰이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이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서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선은 BS라고 해서 자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PL이라고 해서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산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재무제표에 포함돼서 그 기관, 단체, 기업 이런 데의 운영 상태가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수치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백가라고 하는 것은 춘추 전국시대에 아주 그 정치적인 물론 학문과 결부된 정치 그 이론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것을 아주 여러 나라가 그 난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나라에서 그러한 정치 이론들이 직접 실증적으로 실험을 해본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일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지하게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쪽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공자, 맹자 뭐 이런 분들이 다 이 시대에 이름을 날리던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섬이 하나의 행정구역처럼 결합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군도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군도는 사실상 같은 말로 보셔도 된다. 솔로몬 제도는 제도 중에 하나인 것이요. 태평양에 있는 제후라고 하는 것은 중세 봉건 시대에 그 영토, 땅의 주인 역할을 하던 사람을 얘기하죠.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각종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평신도를 제외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급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제 교육장로, 우리가 목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이름으로 붙인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 장로, 뭐 감독, 권사, 집사, 뭐 이런 이름을 붙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커미티를 형성할 때 우리가 재직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임금군자를 씁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대중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제갈량이라고 하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참모로 소개되는 사람이죠. 뭐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요 제갈씨라는 성씨에 요 제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들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들을 소개해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 단어 조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